일단 열량이라는 것이 열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자, 열의 이동은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열의 이동이고,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자, 우리는 그냥 열량이라고 한다. 알겠지? 열량.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이제 열량이라고 해요. 열량.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하니까 고온의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내놓지. 그래서 얘가 이른 열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저온의 물체는 고온의 물체한테 열을 받겠지. 그러면은 고온의 물체에서 왔으니까 얘는 얻은 열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은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얘를 에너지 보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같기 때문에, 자, 전체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얘가 잃은 만큼 얻어야지 전체 에너지 양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우리가 온도로 표시하게 되면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온도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T2라는 고온의 물체의 온도가 있고, 자, 여기는 T1이라는 저온이 있을 거야. 저온의 물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서로 만날 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열의 전달 방식이, 자, 세 가지가 있지. 전도, 대류, 복사. 그치? 그래서 열의 전달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거야. 어쨌든 전도가 되든 직접 가서 움직여서 대류가 되든 복사가 되든 간에, 자, 고온의 물체는 열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T2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자, 잃은 열량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온의 물체는 열량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둘의 온도가 같아져. 그래서 같아져서, 자, 요 T라는 온도가 유지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요 상태를 뭐라고 그래?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그치?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열평형 도달하는 거지. 바로 이제 요거.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냐? 얘기가 고온의 물체가 될 거야. 자, 여기가 저온의 물체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 Q라는 열이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Q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이 Q가 될 거고요. 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도 Q가 될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열량 보존의 법칙이고, 열량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고온의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에너지. 근데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 쓸 거야. 그래서 1킬로칼로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1000칼로리가 될까? 1000칼로리. 킬로라는 것이 얘가 10의 3승을 뜻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칼로리로 나오는데 가끔씩 줄로 막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1칼로리는 4.2 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열량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런 거지. 그래서 그 이동하는 열의 양, 열의 총량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자,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그치? 온도차가 클수록 열량은 당연히 커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이제 비열이야.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우리가 이 비열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중3,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영어로는 specific heat capacity라고 그래. 맞지? specific heat capacity고 자, 이 비열은 있잖아. 정의가 이렇게 돼. 1g의 물질이 자, 봐봐. 열량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죠. 자, 열량을 얻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맞니? 그래서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열을 얻으면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1g의 물질이 1도씨 변하는데 그러니까 1도씨가 올라갈 수도 있고 1도씨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럼 1도씨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열을 흡수할 거야. 자, 1도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할 거야. 그래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출입하는 열량이라고 얘기해. 근데 지금 단위를 잘 봐야 될 게 1g이지. 그럼 이때는 단위가 뭐냐면 칼로리나 주울의 단위를 쓸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도 바꿀 거야. 이번에는 1kg의 물질이 1도씨 변하는데 출입하는 열량. 그럼 이제 여기서 물질의 질량의 단위가 위에 거는 g이었잖아. g일 때는 칼로리나 주울을 썼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뭐야?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의 단위가 들어갔지. 그럼 이때는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나 킬로주울이라는 걸 사용할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은 1g의 물질이 1도씨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출입하는 열량, 또는 1kg의 물질이 1도씨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출입하는 열량, 바로 이제 이거를 요구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비열이라는 거 어떤 공식을 이용할까? 자, 바로 열량을 계산하는 열량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 Q는 CM 델타 T.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열량은 CM 델타 T 또는 CMT, 시멘트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이대로 외워. 그래서 Q는 열량이고 C가 비열이야. M은 질량이 되고 델타 T가 온도 변화. 이 기본 공식을 절대로 까먹지 마. Q는 CM 델타 T. 자, 요 기본 공식이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린 지금 비열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요 C가 바로 뭐다? 비열이란 거지. 그래서 C만 남겨놓고 넘겨요.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자, Q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열량의 단위가 자, 칼로리를 쓰게 되면 질량의 단위는 뭐가 된다? 그람 도시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열량의 단위를 우리가 줄로 쓰게 되면은 주울이니까 질량도 그람 도시가 될 거야. 근데 열량의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 질량의 단위가 뭐가 돼? 킬로그람 도시가 될 거야. 자, 열량의 단위를 킬로줄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 질량의 단위도 킬로그람 도시가 된다. 이것이 이제 비열의 단위가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이제 할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단위를 꼭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질량을 그람으로 했을 때는 칼로리나 줄로, 자,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면은 킬로칼로리나 킬로줄로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1칼로리는 4.2 줄이라는 요거를 이용해서 자, 요렇게 바꿀 때, 요렇게 서로 바꿀 때 요걸 이용해서 바꿔준다는 거.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요렇게 들어가지. 그럼 이제 이게 비열 공식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자, 같은 질량, 같은 열량일 때, 질량과 열량이 같다며, 그럼 이거지.
얘도 같고 얘도 같다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서로 무슨 관계? 그렇지.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될 거야. 그럼 이 반비례라는 게 뭐냐? 아, 비열이 크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반비례니까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야. 어?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표현이 뭘 뜻할까?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클수록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맞니?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것은 뭐냐면 천천히 가열이 되고 천천히 냉각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것이 바로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럼 비열이 작다라는 것은 뭐지? 아, 얘는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어떻게 돼? 빨리 가열이 되고, 그러니까 온도가 빨리 팍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빨리 냉각이 된다. 식는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자, 이거 좀 빠진 거 있으면 정리 좀 해봐. 저희 그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공식의 그 K 부초기. 그러면은 1kcal는 4.2kJ이 되지. 이게 비열이 크다 작다의 의미가 온도 변화가 적다 잘 일어난다 막 이 관계. 그래서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바다가 있고, 자, 모래사장이 있어요. 자, 낮이야. 자, 비열을 비교해보니까, 바다하고 모래를 비교하니까, 야, 이거 바다가 비열이 더 크네? 자, 낮입니다. 자, 똑같이 태양 에너지를 받겠죠? 그러면, 바다하고 모래를 봤더니 비열이 바다가 커. 그럼 바다는 어떻게 돼? 열을 받으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비열이 작은 모래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낮에는 이 모래사장이 고온이 되고 자, 바다가 온도가 낮은 저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들 봐봐. 자, 온도가 높으면은 공기의 부피가 커지겠지. 샤들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공기의 부피가 커지니까 공기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니까 상승하게 되겠지.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상승된 공기는 이쪽으로 밀어버려요. 양쪽으로. 알겠지? 그러면 상승된 공기가 왔는데 자, 이쪽은 온도가 낮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니까 이 공기는 어떻게 되니? 공기의 밀도가 커지겠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공기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은 낮에는 바람이, 지표에서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해풍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낮에 해풍이 부는 이유는 바로 바다와 모래의 비열 차이야. 그럼 이제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가 바다고 모래인데 밤이야, 밤. 자, 밤은 낮은 이제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가열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모래가 더 온도가 올라가니까 모래에서 상승한다, 공기가. 그러면은 바다 쪽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3 때 1학기 파트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상승하니까 여기 공기 양이 적지. 그래서 얘는 압력이 적다고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기가 하강하니까 여기는 공기들이 몰리지. 공기가 많으니까 압력이 커지겠지. 그럼 여기를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람은, 지표면에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야. 이거 우리 바로 이제 1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품이야, 이거. 이게 중간고사에 나와, 중간고사 때. 알지? 자, 바로 이제 이거고. 그럼 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냉각이 돼요. 그래서 바다가 비열이 더 커. 그러니까 천천히 가열되지만 얘도 어떻게 돼? 천천히 식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고요. 여기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차가워져요. 자, 바다는 모래사장보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상대적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아지겠네? 그래서 가벼워진 공기는 상승한단 말이지. 그럼 상승하면서 이 공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보낼 거야. 그럼 여기에 이동한 공기는 어떻게 돼? 여기 온도가 낮아지니까 하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들이 상승하니까 여기가 적어.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저기압. 여기는 공기가 하강하니까 압력이 높아져. 고기압.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럼 밤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보여? 모래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육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무슨 풍? 해륙풍. 그럼 해풍과 육풍, 해륙풍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다? 바다와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바다와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열을 이렇게 비교할 거야.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비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큰 물체입니다. 자, 물의 비열은요, 굉장히 커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자, 마이너스 20도씨 얼음 10g을 일정한 세기에
열원으로 가열을 할 거야. 됐죠? 가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쭉 보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0도씨라고 해보자 말이야. 자,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맞니?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0도씨 어느 점이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녹는 구간이니까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될 거야. 그치? 자, 다 녹았어. 그럼 이제 다시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요 온도가 100도씨가 돼요. 그럼 이제 100도씨가 됐으면 이제 물이 끓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끓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다 끓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수증기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이 구간이 뭐냐면 우리가 A, B, C, D, E 하게 되면 A 구간은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야. 맞니? 그치? 그러면 A 구간에서 열을 흡수했을 거 아니야. 자, Q는 뭐라고 그랬지? CM 델타 T. 그치? 그러면 뭐야? 얼음이 열을 흡수하니까 얼음의 비열 곱하기 질량 10g이죠. 그치? 자, 온도 변화는요. 몇 도씩 올라가요? 10도씨가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의 비열 넣고 계산하면 돼. 그러면은 요 A 구간에서 여기까지 흡수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럼 B는 얼음이 녹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B에서 흡수한 열은요, 융해열이야. 그렇지, 융해열. 자, 그 다음 C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C에서 흡수한 열의 양은 자, 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비열 곱하기 자, 물의 질량인데 자, 이게 처음에 10g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자, 증발이나 승화가 없다라고 하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얼음이 10g이면 물도 10g이고 수증기도 계속 10g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 물의 질량 10g에다가 자, 온도 변화 몇 도니? 100도지. 그래서 여기에 100도씨를 넣어주면 우리는 이제 뭐야? 물의 비열만 넣어주면 열량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D 구간은 뭐니? 물이 끓는 구간이야. 그치? 끓는 구간. 그래서 D 구간에서 흡수한 열은 바로 뭐다? 기화열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이제 다 끓었지? 그럼 뭐야? 이제 수증기야. 그래서 이 구간은 수증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 수증기가 열을 흡수해서 올라가니까 흡수한 열량도 자, 어떻게 돼요? 수증기의 비열 곱하기 질량 10g 그리고 온도 변화. 그래서 만약 여기가 막 해서 여기가 120도가 되면은 120도씨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20도씨를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수증기 비열을 넣어주면 돼요.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얼음을 가열했을 때 가열 곡선이 나올 거야. 자, 일정한 세기의 열원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시간당 열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분당 뭐 10kcal래. 그럼 만약 10분을 가열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0kcal의 열량이 될 거예요. 그치? 20분을 가열했어. 그러면 200kcal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량은 무엇과 비례하냐면은 시간하고 비례한단 말이지. 그치? 자, 요 Y축의 온도니까는 결국은 여기가 뭐가 돼요? 델타 T 온도 변화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지. 그럼 X축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뭘 뜻해요? 열량이잖아. 맞니? 열량. 그리고 Y축은 온도 변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량을 Q로 놓고요. 온도 변화를 델타 T로 할 거예요. Q는 비열, 질량, 온도 변화야. 그치? 그러면은 Q분의 온도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질량은 모두 다 10g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같아요. 그럼 요 기울기는 자, 어떻게 돼? 비열의 역수에 비례할 거야. 맞니? 그래서 기울기하고 비열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기울기를 보게 되면 A 구간, C 구간, E 구간에서 기울기가 누가 커? 그림상으로 E, 그 다음에 A, 그리고 C가 되겠지. 그러면 비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E는 누구의 수증기네? 반비례 이렇게 가야겠지. A는 얼음이네? 그치? 자, C는 물이네? 요거. 그래서 물은 액체 상태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시예요. 얼음은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고요. 자, 수증기는 0.43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돼. 그래서 누구의 비열이 제일 크다? 물의 비열, 액체의 비열이 제일 크다. 그리고 누가 제일 작다? 수증기, 기체의 비열이 가장 작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네. 여기까지. 1도 올리는데 뜨는 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은, 액체 상태 물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 열량이 필요해. 근데 얼음은 1g의 얼음을 1도씨 올리는 데는 0.5칼로리만 필요해. 근데 수증기는 0.43칼로리야. 그러니까 1도씨 올리는데 물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알았잖아. 그 얼음이 0.5니까 여기다 0.5를 집어넣어주면 열량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이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열량이 나오겠지. 칼로리로. 자, 그 다음에 수증기 비열 0.4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자, 요만큼 올라가는데 흡수한 열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지. 우리가 비열을 얘기할 때 같은 물질에서는 액체의 비열이 제일 커. 그리고 기체 비열이 제일 작아. 자, 그러면 보면 기체가 비열이 왜 작냐면 이게 기체가 되면은 기체 입자 간에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하겠지. 자,
혹시 기억나? 지난 시간에 우리 온도는 정의가 두 가지라고. 그래서 얘는 열의 척도가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또 뭐야? 운동의 척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얘기지.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입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같은 온도인데도 입자 운동이 어떤 놈은 활발하고 어떤 놈은 적어. 왜 그럴까? 바로 입자끼리 인력이야. 왜?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임이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질수록 입자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자, 수증기는 입자 간의 인력이 거의 0에 가까워. 그래서 자유롭게 막 움직여. 그러니까 약간의 열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적은 열에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인력이 얼음이 물보다 더 커. 그치?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의 인력이 제일 크니까 얼음의 비율이 제일 커야 될 거야.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체가. 근데 얘는 뭐냐? 고체는 움직이지 않잖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만 하도,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얘가 진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동만 하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툭툭툭 올라갈 거야. 근데 액체는 진동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이 얼음보다, 액체가 고체보다 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얘가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1도씨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해야 1도씨 올라가는 운동, 진동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얼음은 그냥 제자리에서 떨기만 하면 돼. 떨기만 하면 운동하니까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이, 액체가 비열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원칙도 따지면 수증기 기체 비열이 제일, 그치? 커야 되잖아. 얘가 입자 운동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얘는 인력이 아예 없거든. 인력이 없으니까 방해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적은 열에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팍팍팍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열량이라는 것이 질량도 들어간다. 그쵸? 질량도 들어가. 그러니까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100도씨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 입어. 그치? 근데 100도씨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화상 입니? 안 입어요. 왜요? 온도는 똑같은 100도씨인데. 사우나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100도씨 물보다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작으니까, 얘가 너무 작으니까 열량 자체가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도 열량이 작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만큼의 열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중3 때 보면 이제 고도가 높아져.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니? 떨어지겠지. 그치? 떨어지겠지. 그래서 기온이 쭉 떨어지다가 태양 쪽으로 가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온이 이제 지표면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맨몸으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어떻게 돼? 쪄 죽겠네? 아니야. 왜?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잖아. 온도는 높을지언정 어떻게 돼? 온도는 높을지언정 가지고 있는 열의 크기는 어떻게 돼? 열량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열량이 적어요. 자, 우주 공간으로 가. 우주 공간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0도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도씨, 마이너스 270도씨의 얼음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바로 얼어 죽어요. 알지?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 우주복을 입다가 이 우주복이 깨졌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70도씨랑 딱 접촉하게 되겠지. 그럼 우리 얼어서 죽나? 얼어서 죽진 않아.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얘는 질량이 거의 진공 상태니까 질량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열이 나가더라도 얘가 그 열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저체온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진공이니까 공기가 없잖아. 공기가 없으니까 두 가지야.
일단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 자, 두 번째는 이거 혹시 기억나? 끓는 점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은 낮아진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공이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확 낮아지지.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다 끓어서.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알겠지? 얼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 보면 가끔 가다 우주 공간에서 이제 막 하다가 이게 앞에 깨져가지고서 공기가 다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제 사람 얼굴에 막 그 얼음이 막 있고, 뭐 그치? 얼어서 죽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얼어서 죽진 않아요. 알겠지? 내 몸에서 빠져나갈 열이 없는 거야. 왜? 우주 공간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열을 흡수하지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을 못했어. 산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우리 몸의 70% 물이니까 이 물이 끓어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가 팍팍 터져 나오겠지. 왜냐면 액체가 기체되면 부피가 한 1000배 정도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혈관이 다 터지고 장기가 다 파열되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열이야, 비열. 그래서 비열의 의미를 알았어. 자, 그리고 우리 사람 몸의 70%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물은 비열이 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의 체온은 천천히 올라간다.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의 체온은 천천히 내려간다. 그래서 체온 조절하기에 유리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 비열이죠, 비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비열이 나오는데, 자, 비열, 단위가 나오지?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자, 요거 잘못 났어. 이거 킬로야, 킬로. 자, 킬로 줄 퍼 킬로그램 도시. 자,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줄 퍼 그램 도시. 자, 그리고 우리 비열은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비열을 통해서 자,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해풍, 육풍 설명했지만 자, 해풍과 육풍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야?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바다의 비열이 커서 왜? 물이니까 비열이 크니까 어떻게 돼?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낮에는 천천히 가열되니까 모래사장이 뜨거워서 모래사장이 공기가 상승하고 바다의 공기는 하강하고, 그치? 그래서 바다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그 낮에 우리 여름 해수욕장 가면 어떻게 돼? 낮에는 바다에서 놀잖아. 바닷가 들어가잖아. 왜? 시원하니까. 자, 밤에는 바다가 천천히 식으니까 바닷물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하고요. 자, 모래사장이 차가우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모래사장에서 모여서 술 먹잖아. 그치? 왜? 여기가 시원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열을 얘기했을 때, 자, 겨울철에 가끔 나오는 것이 이거 있어. 자, 나무로 된 벤치가 있고, 자, 철로 된 벤치가 있다. 똑같이 앉았을 때 어디가 더 차갑게 느껴지니? 철이 된 벤치가 더 차갑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비열이 나무와 철을 비교했을 때 철의 비열이 더 작거든. 그러니까 철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또 부러졌다. 철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자, 겨울철에 얘가 더 낮은 온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을 때 어떻게 온도가 더 낮으니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비열을 활용한 예. 자, 비열이란 거는 자, 이거지. 온도 변화니까 비열이 작은 것을 활용할 거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는 거고요.
자, 비열이 큰 거를 활용하는 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큰 물의 비열이 크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냉각수, 왜? 물은 천천히 식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떨어질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도씩 떨어져야 돼. 뭐 10도씨가 떨어져야 돼. 그러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어떻게? 10도씩 떨어뜨리는데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니까, 자, 과열된 기계 온도를 낮추는 데는 냉각수가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찜질팩 속에 있는 물. 자, 찜질은 따뜻한 걸 오랫동안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뜨거운 물은 천천히 식고, 찬물은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온도가 천천히 빨리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찜질, 그래서 찜질팩 또는 냉각팩에 바로 물을 많이 이용할 거야. 그럼 난방용 보일러. 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오랫동안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쇠솥하고 돌솥이야. 그러면 쇠하고 돌을 비교했을 때 비열이 누가 더 크냐? 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쇠솥은 밥이 빨리 돼. 돌솥보다 빨리 되지만 또 빨리 식어. 그치?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쇠솥은 자, 근데 돌솥은 어떻게 되니? 천천히 되지만 천천히 식잖아. 그래서 우리가 돌솥밥 시키면 어떻게 돼? 요거 이제 우리 있잖아. 밥을 따로 놓고 여기다 물 부어서 뚜껑 닫으면 왜? 요 안은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니까 뭐가 돼? 누룽지가 되잖아. 그치? 바로 요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자, 비열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음식을 할 때는 비열이 작은 양은 냄비가 유리하고 금속은 비열이 작아요. 맞지? 자, 하지만 돌솥이나 뚝배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돌솥이나 뚝배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비열 차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팽창이야, 열팽창. 이거는 별건 없다. 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게 되면요, 그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온도하고 무조건 입자의 운동은 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 온도가 높네?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네? 자, 그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어? 아,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네? 바로 이제 이거지. 그러면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지. 작아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 길이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난다. 우린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열 받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열팽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길이 팽창이라고 부르고, 부피가 늘어난 것을 부피 팽창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열팽창이라는 건 별거 없어. 자, 열을 흡수하게 되면은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입자끼리 잡아당긴 인력은 약해져. 그래서 약해져서 어떻게 돼? 고체 같은 경우는 녹잖아. 액체는 끓잖아. 기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상태 변화가. 자,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즉 길이가 변하고요. 길이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를 열팽창이라고, 길이가 늘어난 것을 길이팽창, 부피가 늘어난 걸 부피팽창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길이 팽창은 뭐냐면 여기 전신주가 있어. 자, 전신주에 여기가 이제 전선 있잖아. 그치? 자,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요? 팽팽해요. 팽팽하게. 하지만 이 전신주에 있는 전선은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니? 늘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팽창이야? 바로 길이 팽창이 된다. 그치? 길이 팽창. 그럼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 자, 얘를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펼쳐지죠. 그럼 이 탁구공의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자, 이게 바로 부피 팽창이야. 부피 팽창. 물론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길이 팽창, 부피 팽창. 바로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바로 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다시 말해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거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 운동이 줄어들겠지. 입자 운동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열이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서 입자 간의 인력은 커져. 자, 우리가 이제 봄에, 아니, 가을에 또는 초겨울에 새벽에 나가면 뭐가 껴? 안개가 낀단 말이야. 왜? 온도가 내려가잖아, 새벽에.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에 있는 수증기들이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그럼 수증기 간의 인력이 커져요. 그래서 수증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 수증기들이 가까워지다가 어떤 수증기들은 붙어서 어떻게 돼? 덩어리가 져. 그 덩어리가 공기 중에 떠다녀. 그게 바로 뭐야? 안개란 말이야. 떠다니면 안개고 얘네들이 많이 더 뭉쳐가지고서 자, 어떻게 돼? 물방울이 맺혔어. 그게 바로 이슬이야. 자, 이게 너무 온도가 떨어져서 얘가 얼음이 됐어. 그게 바로 뭐야? 설이야. 알지? 이거 중간고사 때 나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그래서 우리가 이슬점 해가지고 이슬이 생기는 거. 그래서 포화 수증기 해가지고 이때 막 이제 배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열 팽창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길이 팽창, 부피 팽창,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열 팽창을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고체하고 액체. 자, 기체는 별도로. 자, 고체와 액체 열 팽창. 자, 당연히 고체는 온도를 받으면은 진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자, 진동이 활발하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입자 간의 거리가 커지면서 약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죠.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하지만 자, 액체는 진동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병진이야, 병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자,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움직이면 떨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액체 같은 경우는 병진과 진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부피, 자,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때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자, 그 부피 변화는 고체하고 액체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액체가 더 크다. 열 팽창이 액체가 더 잘 일어난다. 알겠지? 왜?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체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니까 제자리에서 조금씩 늘어나지만 액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흐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부피 변화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액체의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수은 온도계. 알지? 자, 수은은 액체거든.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 자, 이것이 바로 액체의 열 팽창을 이용해서 갈 거야. 즉, 자, 여기 이제 온도계 눈금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있겠지.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하게는 어떻게 돼요? 열 팽창에 의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죠?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도의 눈금을 읽을 거야. 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수축하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래서 수축하면서 요 눈금의 온도를 읽으면서 아, 몇 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 또는 열수축, 팽창이 받는 수축이야. 알겠지? 그래서 열팽창, 얘는 열수축.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은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한다. 이해됐니? 자, 그런데 기체는 액체와 다르게 자, 필기 갖고 있어? 없지? 자, 기체는 액체와 다르게 무슨 특징이 있냐? 일단 입자 간의 인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주 적은 열에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비열은 크다 작다. 그래서 기체 비열은 크다 작다. 온도가 팍팍 올라가니까 비열은. 그렇지. 그래서 기체 비열이 작은 거야. 알지? 자, 그 다음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고체는 제자에서 다다다닥 하니까 얘는 부피가 변화율이 적지만, 자, 액체는 이렇게 하면서 흐르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흐르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위아래 흐르는 방향에 부피 변화가 생겨. 근데 기체는 있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열팽창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팽창의 정도를 보면은 기체가 확실하게 크다. 알겠니? 알겠지? 자, 그래서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를 만들잖아? 보통 부피가 몇 배 증가하는 줄 알아? 액체에서 기체로 할 때 부피는 약 1000배 증가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입자 간의 거리는 몇 배 증가할까요? 10배 정도 증가해요. 왜? 부피는 거리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 열팽창이 고체와 액체에 비해서 매우 크대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열팽창을 우리는 뭘로 하냐면 샤들의 법칙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체 온도와 기체 부피는 비례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겠지. 자, 열팽창에 의한 현상. 자, 일단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하지만 자, 요거 조심해야지. 물은 예외다. 0도씨 4도씨 사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명히 입자 운동 활발해져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자, 그래서 입자 간 인력이 작아져. 그럼 당연히 부피가 커져야 되겠지. 근데 부피가 줄어든다.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예외거든. 자, 예외인데 이게 왜 생길까? 이런 현상이. 딴 건 아니야.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 커지지. 그치? 자, 물이 얼음이 됐을 때, 자, 예외적으로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밀도가요, 작아져요. 자, 요 이유는요. 자, 물일 때는 입자들이 평면 배열해요. 평면적으로 배열이 돼.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배열되는데 이 물이 얼음이 되게 되면, 자, 여기가 물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얼음을 이루는 물 입자들은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결합 형성이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무슨 모양이니? 삼연체가 돼버려요. 알지? 삼연체는 뭐야? 입체 배열이 생겨버려. 그래서 입체 배열이 생기니까 요 사이사이에 뭐가 나온다?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빈 공간 때문에 부피가 커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됐을 때 부피 커지는 이유 알았어. 그치? 자, 이래서 커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얼음일 때 빈 공간 있지? 여기 얼음에 빈 공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빈 공간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빈 공간은 어떻게 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어떻게 없어져야 돼? 채워줘야겠지? 빈 공간 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빈 공간으로 물의 입자들이 들어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니? 빈 공간 줄어들죠? 그건 전체 부피는 작아져요. 그래서 몇 도씨까지? 4도씨 때까지 얼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야. 이해됐지? 아니 왜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왜 나오냐고. 이게 고등학교 가면 이거 화투에 나오는 건데 고3 때 배우는 내용이 왜 중학교 때 나오냐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물은 예외적으로 알지? 그리고 또 하나 나왔네. 방금 얘기했지만 전선의 길이 전신주 사이에 전선의 길이 여름철은 늘어진단 말이야. 길이 팽창. 그래서 자 겨울철은 길이가 줄어서 팽팽해진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열팽창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팽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 바이메탈이야. 바이메탈. 바이메탈. 자, 금속은 도체야. 그치?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도체가 돼요. 그러면 그 도체에서 이제 그 자유전자들이 이제 금속의 종류마다 전자수가 다르겠지. 그리고 금속을 이루는 그 원자핵, 원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같은 열을 받아도 요 입자들, 원자나 자유전자 운동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팽창 되는 정도는, 이거 우리가 이제 열팽창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금속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럼 이제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일단 붙여요. 붙여요. 그랬을 때, 자, 열팽창이 큰 놈이 어떻게 되니? 더 많이 휘겠지.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자, 우리 여기 구리하고 철을 붙여. 그러면 구리와 철을 봤더니, 야, 이 구리의 열팽창이 더 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같이 붙였다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니? 구리가 더 길이가 늘어난단 말이야.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얘가 더 늘어나니까 더 이쪽을 휘어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기 주전자 다리미는 열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지날 때 열이 발생해. 그럼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거나 다림질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열이 전류가 흐르는데 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다리미 할 때 불나수가 있잖아. 그치? 화재 위험이 생기고요. 자, 이게 지나치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전압이 걸려서 이게 뭐 가전제품에서 이제 화재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가 되면은 이 온도를 더 이상 못 올리게끔 전류를 차단해야 할 거야.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 다시 말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한단 말이야. 뭐가? 바이메탈. 알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자, 요렇게 전선을 연결시켜. 그러니까 여기 도체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근데 전류가 흐르다가 일정 전류 세기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기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쪽 구리의 열 팽창이 큰 구리에 의해서 자, 요렇게 이제 연결돼 있다가 어떻게 돼? 열 팽창에 의해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전류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는 거지. 알지? 바로 바이메탈이야. 그래서 우리 바이메탈을 이런 데 사용할 거야. 바이메탈. 그래서 열팽창이 누가 크다? 구리가 크니까 구리가 더 길이 팽창이 많이 일어나서 휘어버린다. 작은 쪽으로. 알지? 바로 요렇게. 자, 이게 바이메탈 원리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열팽창 이용하는 거.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온도계 얘기했지. 알코올, 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료수병이나 이런 것들도, 자, 어떻게 돼? 음료수병도 물을 음료수로 가득 채우진 않아. 그렇죠? 왜냐면은 액체의 그 음료의 부피 증가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잖아. 그 콜라나 사이다병 얘네들을 냉동실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 깨진단 말이야. 터진단 말이야. 왜? 물은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 그치? 예죠. 바로 이제 그런 거지. 자,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내열 유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잖아. 그래서 깨진단 말이야. 그 깨진다는 얘기는 열팽창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붙어 이제 서로 이제 부피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밀어버리니까 얘네 툭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 열팽창을 낮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열팽창을 낮춰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 안 깨지게끔 고온에도. 자, 이걸 내열유리.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자, 이 설거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밥그릇이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쑥 들어가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찬물을 넣어요. 그 안쪽은 차가워지니까 열이 수축이 되고, 자, 이 낀 그릇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바깥쪽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다가 안쪽은 숙축되고 얘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빠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철로 만든 다리 같은 경우 있지. 교량이란가, 그 뭐야, 기차란가 지하철 다리는 교량.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 딱 맞물려 사진 않아. 왜? 여름철에 어떻게 돼? 열팽창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딱 맞물린 상태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쑥 밀리기 때문에 굴곡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탈이 생긴단 말이야.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에 약간 틈을 둬요. 그 여름철에 팽창하더라도 어떻게 돼? 서로 밀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교각이라든가 다리, 철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틈을 남겨두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로 마찬가지로 자, 이 철근은 열팽창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요, 철근 콘크리트 하게 되면 건물을 안전하게, 단단하게 지탱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송유관,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구부러뜨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구부러뜨리면은 이게 늘어난 것이 자, 이렇게 이제 구부러뜨리게 되면, 그러니까 직선상으로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열팽창에서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게 울퉁불퉁 하면서 이게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균열이 생긴단 말이야. 그 송유관에 기름이 막 새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야.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 이게 흡수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치아의 충전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팽창하면은 이게 어긋나니까 안 좋잖아. 그래서 열팽창의 정도가 치아랑 우리 이빨과 똑같은 금이라든가 레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전재로,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